문제 777번. 어떤 수에 20을 더하면 어떤 수의 8배보다 1이 작다고 한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이때의 미지수는 어떤 수가 되겠지? 우리 1차 방정식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미지수 정하기야. 미지수가 어떤 수면 어떤 수에 20을 더하면는 어떤 수의 8배니까 8x 1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작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8x 넘어오면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7로 나누면 x는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 어떤 수는 3이 되는 거야. 778번. 어떤 자연수를 3배하여 더한 것은 어떤 자연수를 4배한 것보다 5가 작다고 한다. 어떤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 어떤 자연수가 x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떤 자연수를 3배하여 3x 하여 3을 더하였다. 더한 것은 어떤 자연수를 4배 4x 한 것보다 5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빼는 거지.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x는 8이 되는 거지. 답은 8. 779번. 어떤 수의 7배에서 5를 빼면 어떤 수에서 5를 뺀 것의 2배와 같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x가 되는 거고 어떤 수의 7배에서 7x 마이너스 5를 빼면 어떤 수에서 5를 뺀 것의,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어떤 수에서 5를 뺀 것의니까 이거 x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2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풀이를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기 풀이를 x 마이너스 5를 뺀 것에 2배 이렇게 풀이 쓰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지워 놓을게. 이 방정식을 풀면 7x 마이너스 5는 2x 마이너스 10, 5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답은 마이너스 1. 문제 780번. 어떤 수를 5배하여 3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어떤 수에 3을 더하여 4배를 하였더니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1만큼 작아졌다. 이때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를 구하시오. 자, x는 어떤 수가 되는 거지? 어떤 수가 x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잘못된 계산도 있고 바른 계산도 있는데 먼저 바른 계산식을 써보면 잘못된 거 말고 원래 하려고 했던 바른 계산식을 써보면 어떤 수를 5배 하여 5배 하여 5x 하여 3을 더하려고 했던 건 바른 계산이고 잘못한 계산은 어떤 수에 3을 더한 후 x에다가 3을 더한 후 4배를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잘 읽어야 돼. 하였더니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여기서 주어가 뭔지 알겠니? 잘못 구한 식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1만큼 작아졌다야. 그러니까 잘못 구한 식은 원래 바르게 구하려고 했던 거 5x 플러스 3보다 1만큼 작아졌다라는 거지. 이거 주어 잘 찾아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4x 플러스 12는 5x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 x는 10이 되므로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는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 바른 수지 바른 계산 하면 5
5 곱하기 10 플러스 3이 되므로 답은 53이 되는 거야. 781번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261일 때 이 세 홀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연속하는 세 홀수 1, 3, 5가 있다면 가장 작은 홀수를 x라고 하면 가운데 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가운데 수가 x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가장 큰 수가 x면 가운데 수는 x-2, 가장 작은 홀수는 x-4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놓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는 가장 큰 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넣으면 되겠지. 가장 큰 수를 x라고 하고 이 세 가지에다 넣으면 되겠지. 그럼 식을 쓰면 x-4 플러스 x-2 플러스 x 한 개 261이고 3x는 6 더해서 넘어가면 267이 되는 거지. x는 8, 9가 되는 거지. 89 답은 4번. 782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18일 때 이 세 자연수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가장 큰 수, 작은 수 구하라는 문제가 없으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어떻게 놓냐면 가운데 수를 x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놓는 거야. 그럼 세 자연수의 합이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한 게 18이고 정리하면 3x는 18, x는 6이 되므로 세 자연수는 5, 6, 7이 되는 거지. 따라서 세 자연수의 곱은 5 곱하기 6 곱하기 7 하니까 210이 되는 거지. 문제 783번 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다. 이들 세 짝수의 합은 가장 큰 수의 2배보다 6이 크다고 할 때에 이 세 짝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그럼 연속하는 세 짝수를 써보면 아까 홀수 때랑 똑같은데 가장 작은 수가 x면 가운데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4 가운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놓고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여기에다 놓고 하면 되겠지.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세 짝수의 합은 이랬으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4는 가장 큰 수 x 플러스 4의 2배보다 6만큼 크다라고 한 거지. 그러면 3x 플러스 6은 2x 플러스 14 그러면은 x는 넘어가면 8이 되는 거지. 가장 작은 수는 8. 2번. 문제 784번 연속하는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수의 5배는 나머지 두 수를 더한 수의 2배보다 1이 작다고 한다. 이 세 홀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세 홀수 자체를 다 구하자고 할 때에는 가운데 수를 x라고 놓는 게 가장 편하다고 그랬지. 그럼 세 홀수를 x-2, x 플러스 2로 놓고 시작을 하면 돼. 자, 문제 읽어보면 가장 작은 수의 5배, 가장 작은 수는 x-2니까 가장 작은 수의 5배는 나머지 두 수를 더한 것의 x 플러스 2의 2배보다 1이 작다. 전개해보면 5x 마이너스 10은 여기가 2x니까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 넘어오면 x는 13이 되는 거지. 따라서 세 홀수는 11, 14,
3, 15가 되므로 세 개를 다 더하면 너는 9, 39가 되는 거야. 답은 39. 785번 10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아진다고 한다. 처음 수를 구하시오. 먼저 x가 뭐가 되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 1의 자리 숫자를 모르니까 x는 1의 자리 숫자가 되는 거야. 처음 수의 1의 자리 숫자. 그러면 여기다가 처음 수가 있을 거고 여기는 바꾼 수가 있을 거야. 여기는 10의 자리 숫자, 여기는 1의 자리 숫자, 여기는 수로 표현해 볼 거고, 그럼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는 5고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되는 거지. 수는 50 플러스 x고 바꾼 수는 1의 자리 숫자하고 바꿨다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5가 되므로 얘는 10x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여기서 잘 읽어야 되는 게, 자, 처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이라 그랬잖아. 바꾸면이라는 말은 바꾼 수는 이거랑 똑같은 거지. 바꾼 수는 하면은 주어가 바꾼 수가 되니까 식을 써보면 10x 플러스 5는 처음 수보다 50 플러스 x보다 27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풀어주면 x 넘어오면 9x는 넘어가면 50에서 27 빼면 23에서 다시 5를 빼면 18이 되는 거지. x는 2가 되므로 처음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처음 수는 다시 어디다 갖다 넣냐면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지. 50 플러스 2 하면 52가 되는 거야. 문제 786번 1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6배보다 7이 크다고 할 때에 이 자연수는, 자, 여기서 우리가 x가 뭐가 돼야 되냐면 두 자리 자연수인데 1의 자리 숫자는 아는데 10의 자리 숫자를 모르니까 우리가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했지만 1의 자리 숫자는 5가 되었고 이 자연수를 표현하면 10x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그럼 문제를 읽어보면 이 자연수는 요게 되는 거야. 10x 플러스 5는 각자리 숫자 합의 6배, 각자리 숫자 합의 6배니까 먼저 x 플러스 5가 각자리 숫자의 합이지. 그거의 6배보다 7만큼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10x 플러스 5는 6x 플러스 37, 4x는 32, x는 8이 되는 거지. 따라서 자연수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10 곱하기 8 플러스 5 하면 85가 되는 거야. 답은 4번. 787번 1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9만큼 작다고 할 때에 처음 수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처음 수가 있고 바꾼 수가 있고 위에는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하고 수로 표현해 본다 그랬지. 그럼 처음 수의 1의 자리 숫자가 4이기 때문에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가 x가 되겠어. 그러면 수로 표현하면 10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바꾼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4,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되므로 너는 40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문제 읽어야 돼. 주어 찾아야 돼.
바꾼 수가 여기서 바꾼 수가 주어 나왔어 우리. 그럼 앞에다가 바꾼 수 40 플러스 x가 은는이가 수학에서 는이야. 처음 수보다 10x 플러스 4보다 9만큼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걸 풀면 마이너스 9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0에서 13 빼면 27, x는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처음 수는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니까 10 곱하기 3 플러스 4 하면 34가 되는 거야. 788번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바꾸면 바꾼 수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이 면은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6만큼 작아진다고 한다.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그럼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가 x가 되는 거지. 그리고 바꾼 얘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써보면 처음 수, 바꾼 수, 여기는 10의 자리 숫자, 여기는 1의 자리 숫자, 여기는 수로 표현해 보면 되겠지.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가 x니까 1의 자리 숫자는 합이 12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 숫자는 12에서 10의 자리 숫자를 빼면 되지. 수로 표현을 하면 10x 플러스 12 마이너스 x 정리하면 9x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바꾼 수는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로 오니까 이렇게 되고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 수로 표현하면 10 가로 12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정리하면 10x 마이너스 10x에서 x 더하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20. 그러면 이제 문제에 가서 주어 찾기.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하면 바꾼 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주어 앞에다 써주면 바꾼 수 마이너스 9x 플러스 120은 처음수 9x 플러스 12보다 36만큼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8x는 마이너스 156에서 11을 빼니까 마이너스 144가 되는 거고 x는 8이 되는 거지. 답은 8이야 8. 문제 789번 어떤 농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2점 슛과 3점 슛을 합하여 13골을 넣어 총 30점을 득점하였다. 이 선수는 3점 슛을 몇 골 넣었는지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점 슛을 넣은 골의 수, 3점 슛의 개수를 x개, 그 다음 2점 슛, x골이라고 하면 되지. 2점 슛은 그럼 2점 슛은 전체 13번, 13골에서 x골을 넣었으니까 2점 슛은 13 마이너스 x골이 되겠지. 그럼 점수가 30득점이니까 점수를 구해보면 3점 슛 x골의 점수의 합은 3x 플러스 2점 슛은 2에 13 마이너스 x 두 개의 점수 합이 30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3x 플러스 26 마이너스 2x는 30, x는 4. 답은 4골이 되는 거지. 790번 어느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 수는 210명이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0명이 더 많다고 한다. 이때 여학생 수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 그럼 여학생 수가 x야. 여가 x명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30명이 많으니까 x보다 30이 큰 거니까 x 플러스 3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x 플러스 30 한 개 210이 되는 거고 이 x는 180,
x는 90. 답은 90명이 되는 거야. 답에다가는. 791번 농장에 개와 닭을 합하여 모두 11마리가 있다. 다리의 수의 합이 30개일 때 개는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개가 X마리이면 그 다음 닭은 11마리에서 X마리 빼는 거니까 11-X가 되는 거지. 그럼 다리의 수가 30개니까 한 마리당 개의 다리는 4개지. 그래서 4x 플러스 닭은 2개니까 11-x 하면 이게 더한 게 30이 되는 거지. 그러면 4x 플러스 22 마이너스 2x는 30, 2x는 8, x는 4. 따라서 답은 4마리라고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792번 한 개에 700원 하는 아이스크림과 한 개에 500원 하는 음료수를 합하여 40개를 사고 24,400원을 지불하였다. 이때 구입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x면 음료수의 개수는 40-x가 되는 거지. 그럼 금액을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아이스크림은 700원이니까 700x 플러스 음료수는 500. 500의 가로 40-x를 했더니 24,400원이지. 그럼 양변을 먼저 선생님이 100으로 나누고 시작할 거야. 100으로 나눈다라는 말은 이렇게 공 2개를 지운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식을 써보면 7x 플러스 5, 4, 20, 200 마이너스 5x는 244가 되는 거고 2x는 넘어가면 44, x는 22가 되는 거지. 따라서 아이스크림이 x였으니까 아이스크림은 22개가 되는 거고 음료수는 40에서 22를 빼니까 40-22 하면 18이 되는 거지. 18개가 되는 거야. 793번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5세, 아들의 나이는 13세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X년 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해보면 현재가 있고 X년 후가 있으면 여기는 아버지, 여기 아들의 나이가 있는데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5세, 아들의 나이는 13세.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45 플러스 X고 그 다음 아들의 나이는 13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문제를 읽어보면 아버지의 나이가 했을 때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말하는 거지. 식을 써보면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아들 나이의 3배 몇 년 후에 아들 나이니까 13 플러스 x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그러니까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x년 후에 아들의 나이 3배가 되는 걸 물어본 거지. 그럼 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그럼 45 플러스 x는 39 플러스 3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 x는 3이 되는 거지. 답은 3번. 794번 2020년에 어머니는 43세, 아들은 14세이다.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되는 해는 언제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이 해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몇 년 후에 아들 나이에 2배가 되는지를 먼저 하니까
x년 후라고 보면 되겠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것처럼 현재가 있고 x년 후가 있으면 현재의 어머니의 나이는 43, 아들의 나이는 14. x년 후는 43 플러스 x, 14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보면 어머니의 몇 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몇 년 후 아들 나이의 12배가 되는 거는 아들 나이의 2배가 되는 거. 그러면 43 플러스 x는 28 플러스 2x 마이너스 x는 15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5가 돼서 x는 15가 되는 거야. 즉 15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되니까 2020에다가 15를 더하면 2020에다가 15년을 더한 게 답이 되는 거니까 답은 2035년이 되는 거야. 답은 795번. 현재 아버지와 아들 나이의 합은 52세이고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가 된다고 한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하면 아들의 나이는 52 마이너스 x가 되고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x 플러스 10이고 아들의 나이는 52 마이너스 x 플러스 10 하면 얘는 62 마이너스 x세가 되는 거지. 자, 그럼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가 x 플러스 10이 아들 나이의 3배. 아들 3배의 62 마이너스 x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식을 세웠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x 플러스 10은 186 마이너스 3x 넘어오면 4x는 176, x는 44. 아버지의 나이는 44세고 그 다음 아들의 나이. 자, 아들의 나이는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4세고 아들의 나이는 52 마이너스 44를 하면 되니까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에다가는 44세 하고 8세를 써주면 되는 거야. 796번. 아들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더니 아버지의 나이에 2분의 1보다 9세가 적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더니 아들 나이의 3배보다 6세가 적다고 한다.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시오. 구하고자 하는 게 아버지니까 아버지 나이를 x라고 하면 아들의 나이는 여기 나오지. 아버지 나이의 2분의 1보다 9세가 적다고 한다. 그러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방정식은 어디서 세우냐면 요 문장. 아버지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더니 아들 나이의 3배보다 6세가 적다고 한다. 자, 여기서 주어가 뭘까? 아버지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더니 누구의 나이는 요 사이에 생략된 게 있지. 아버지의 나이는 이 생략됐겠지.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보다 6세가 적다. 그러면 우리가 요 문장 가지고 식을 그대로 세워보면 아버지의 나이가 x니까 x는 아들 나이 2분의 1x 마이너스 9 아들 나이의 3배보다 6세가 적다라고 했지. 이걸 풀면 되는 거야. 그럼 x는 2분의 3x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6이 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2x는
3x 마이너스 이건 33이니까 거기다 2를 곱하는 거야. 33에 2를 곱하면 66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6, x는 66이 되는 거지. 따라서 아버지의 나이는 66세가 되는 거야. 797번 현재 민섭이는 10,000원, 창수는 20,000원을 저축하였다. 민섭이는 매월 4,000원씩, 창수는 매월 3,000원씩 예금을 한다면 민섭이와 창수의 예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입니까? X개월 후라고 한다면 X개월 후에 민섭이의 돈은 10,000원에서 매월 얼마씩 늘어나냐면 4,000원씩 X개월 저금하는 것만큼 늘어나겠지. 그래서 4,000X가 되는 거고 창수는 현재 20,000원에서 매월 3,000원씩이니까 3,000X씩 늘어나는데 같아지는 거니까 는이지. 자, 이거는 각 양변을 1,000으로 나눈 다음에 시작할 거야. 양변을 1,000으로 나눈다라는 말은 이렇게 공 3개가 지워진다라는 거랑 똑같이 1,000으로 나누면 자, 다시 써보면 10 플러스 4x는 20 플러스 3x 따라서 x는 10이 되는 거지. 답은 3번. 문제 798번 현재 A, B 두 사람의 예금액이 각각 20만원, 50만원이다. 두 사람이 매달 2,000원씩 저금을 한다면 B의 예금액이 A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가? X개월 후라고 하면 A의 X개월 후의 예금액은 20만원 플러스 2,000X가 되는 거고 B의 예금액은 X개월 후의 예금액은 50만원 플러스 2,000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보면 B의 예금액이 50만원, 50 플러스 2,000X는 2배의 20만원 플러스 2,000X가 되는 거지. 자, 괄호를 풀면 50만원 플러스 2,000X는 40만 플러스 4,000X가 되는 거지. 그럼 양변을 선생님이 또 뭘로 나눌 거야? 1,000으로 나눌 거야, 양변을. 1,000으로 나눈다라는 말은 공을 3개씩을 지워준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 조금 더 쉬워지겠지. 여기서 4x가 넘어가면 다시 쓰면 500 플러스 2x는 400 플러스 4x가 되고 얘를 풀면 마이너스 2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 되고 x는 5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0개월 후 1번. 문제 799번 지난달 차나의 예금액은 지민이 예금액의 2배였는데 이번 달에 차나가 5,000원을 찾고 지민이가 10,000원을 예금하였더니 지민이의 예금액이 차나의 예금액의 3배가 되었다. 지난달 차나의 예금액은 그러면 여기다가는 지난달이 있을 거고 이번 달이 있을 거고 여기가 지민이 차나부터 쓰면 차나의 예금액 지민이가 있을 거야. 그럼 지난달에 차나의 예금액을 물어봤으니까 너가 X면 지민이의 예금액은 자 차나의 예금액은 지민이의 2배였으면 지민이는 차나의 2분의 1배가 되는 거지. 2분의 1배 그러니까 2분의 1x가 되는 거야. 이번 달을 보면 차나는 5,000원을 찾았어. 그럼 이번 달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x에서 5,000원을 뺐으니까 x-5,000원이 되는 거고 지민이는 지난달에 2분의 1 x1이 있었는데 10,000원을 저금을
했으니까 더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이제 지민이의 예금액이 요거를 말하는 거지. 식 나오는 거야. 2분의 1x 플러스 만 했더니 차나 예금액의 x-5,000원이지 이번 달에 그거의 3배가 되었다라는 거야. 풀어보면 양변에 2를 곱하는 풀을게. 여기다 2 곱하면 x 플러스 하면 여기는 6이 되니까 너는 6x 마이너스 6, 5, 30 이렇게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5x는 넘어간 마이너스 5만원, x는 만이 되는 거지. 만. 답은 4번. 문제 800번.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이 있다. 가로의 길이를 2cm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적당히 줄였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98제곱cm인 직사각형이 되었다. 이때 세로의 길이를 처음보다 몇 cm 줄였는지 구하시오. 자, 줄인 세로의 길이가 xcm라고 하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되는 거지. 12 플러스 2, 14가 되는 거고 여기가 x가 되니까 세로의 길이는 12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개 98이 되는 거지. 그럼 양변을 14로 나누고 시작할 거야. 양변을 14로 나누면 너는 1이 되는 거고 너는 7이 되는 거지. 7. 다시 써보면 남은 게 뭐냐면 12 마이너스 x는 7이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5, x는 5가 되는 거지. 답은 5cm. 자, 요 위에서 이 식에서 선생님이 전개를 안 하고 보면 14하고 98하고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시작해야 수가 작아지면서 계산이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거야. 이 방법도 좀 연습을 해. 문제 801번.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3cm 더 길고 높이가 8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68제곱cm일 때 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를, 자, 윗변의 길이는 x라고 하면 아랫변은 윗변보다 3cm 더 길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넣어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개 68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약분하면 2x 플러스 3 곱하기 4는 68. 양변을 먼저 4로 나눌게. 양변을 먼저 4로 나누면 너는 1이 되는 거고 너는 4일은 4. 4, 7에 28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써보면 2x 플러스 3은 17이 되는 거지. 그러면 2x는 14가 되고 x는 7이 되는 거야. 답은 7cm. 자, 여기서 양변 4로 안 나누고 헷갈리는 친구들은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지. 2x 플러스 3 곱하기 4는 68 이렇게 전개해갖고 풀어도 되는 거야. 8x 플러스 12는 68 8x는 넘어가면 56 x는 7이 되는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은 조금 더 계산을 간단하게 위해서 양변 약분할 수 있으면 나눠질 수 있으면 나누고 시작을 하는 거야. 문제 802번. 둘레의 길이가 22cm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긴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세로의 길이를 x라 할 때 가로의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 x보다 2cm 길다라고 했으니까 가로는 x 플러스 2. 둘레의 길이에 대한 방정식. 둘레는 2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 한 개 22가 되는 거지.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위의 식 양변을 2로 나누면 자, 여기다 다시 쓰면 2의 x 플러스 다시 정리한 식으로 써줄게. 2의 2x 플러스 2는 22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서 1, 11, 2로 나누고 간 거지. 그러면 2x는 넘어가면 1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9. x는 2분의 9. 세로의 길이는 2분의 9 cm가 되는 거야. 가로의 길이는 2분의 9 더하기 2니까 2분의 13 cm가 되는 거지. 문제 803번. A, B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320km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올 때에는 시속 80km로 달리는 버스를 타고 총 3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거리가 x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여기에 나온 거를 표로 정리해서 정리를 해보면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거, 속, 시 우리 갈 때 올 때 거리 같은데 x킬로미터 그 다음 속력 갈 때 속력은 320 속력은 시속이야. 속력의 단위는 시속 쓸게. 그 다음 너는 시속 80km가 되는 거고 시간의 단위는 시가 되는 거야. 시 분이 아니라 시. 자, 그래서 시간은 잘 봐봐. 시간은 시간을 구하는 식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므로 320분의 x가 되는 거고 자, 올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므로 80분의 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갈 때 올 때 더한 시간이 3시간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320분의 x 플러스 80분의 x 한 개 총 3시간이 된 거지. 그 다음 이 이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 320을 곱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320 곱하면 4x는 0, 6, 960 5x는 960이 되는 거고 x는 5, 9, 2, 192km가 되는 거지. 답은 192km가 되는 거야. 문제 804번.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1km 먼 길을 시속 4km로 걸어서 5시간 30분이 걸렸다.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올라갈 때 내려올 때가 있고 거, 소, 시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올라갈 때 거리니까 올라갈 때 거리가 x면 내려올 때는 1km 먼 길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고 속력의 단위는 시속이야. 속력의 단위는 시속. 시간의 단위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올라갈 때는 시속 2km니까 2가 되는 거고 내려올 때는 4km니까 4가 되는 거지. 시속 4km. 시간은 올라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2분의 x. 내려올 때 시간은 4분의 x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다 합친 게 5시간 30분이잖아. 그래서 5시간 30분을 우리는 여기에 시간의 단위가 지금 분이 아니라 시이므로
시이므로 우리는 5와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2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2분의 11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식을 써보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2분의 x 플러스 내려올 때 걸린 시간 4분의 x 플러스 1 한 게 2분의 11이 되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2x 플러스 x 플러스 1은 22, 3x는 21, x는 7이 되므로 올라갈 때 걸은 거리는 7km가 되는 거야. 문제 805번. 두 지점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170km이다. 자동차 A로 A 지점을 출발하여 시속 60km로 가다가 늦을 것 같아서 시속 80km로 달려 B 지점에 도착하였더니 2시간 30분이 걸렸다.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를 x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이걸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시속 60km로 간 거 하고 시속 80km로 간 거에 대한 시를 써보면 시속 60km 달린 거리가 x라고 했으니까 80km로 달린 건 전체 170에서 x를 빼면 되는 거지. 속력은 여기 60이라고 했고 여기는 80이라고 했어.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60분의 x, 여기는 80분의 170 마이너스 x.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이 표를 보면서 문제를 또 보면 시속 60km로 달린 시간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여기 나와 있지. 시속 60km로 달린 시간. 그러면 너는 답이 60분의 x 시간이 되는 거지. 60분의 x 시간. 시간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시오. 그럼 60km로 시속 60km로 간 시간과 80km로 간 시간 두 개를 더한 게 2시간 30분이다 라고 하는데 2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2와 2분의 1 시간이니까 2분의 5 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을 써보면 60분의 x 플러스 80분의 170 마이너스 x 하면 2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를 구하시오. 이번에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양변에 240을 곱하면 되지. 4x 플러스 3 곱하기 170은 510 마이너스 3x는 600이 되는 거야. 양변에 240 곱한 거. 그러면 x는 넘어가면 90이 되므로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는 90km가 되는 거야. 그럼 시속 60km로 달린 시간을 구하래. 아까 시속 60km로 달린 시간은 여기 나왔었지? 그럼 x에 90을 넣으면 60분의 90 시간이니까 너는 2분의 3 시간이 되는 거지. 자, 2분의 3 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바꾸면 너는 1시간 30분이 되는 거야, 답은. 문제 806번.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시속 12km로 뛰어가면 시속 4km로 걸어가는 것보다 40분 빨리 도착한다고 한다.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이것도 표로 나타내 보면 뛰어서 갈 때가 있고 걸어서 갈 때가 있는데 그때의 시를 써보면 뛰어서 갈 때, 걸어서 갈 때 거리가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니까 x가 되는 거고 속력은 시속이야 12km/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걸어서는 4km/시. 그럼 시간은 뭐가 되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뛰어갈 때 시간은 12분의 x, 걸어갈 때 시간은 4분의 x가 되는 거지.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뛰어갈 때 시간보다 걸어갈 때 시간이 40분 빨리 도착한다 라고 했으니까 걸어갈 때의 시간에서 뛰어갈 때의 시간의 차가 40분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때 여기다 선생님이 여기다 40이라고 쓰면 이 식이 맞을까 틀릴까? 절대 안 되지. 40이라고 쓰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40이라고 왜 쓰면 안 되냐 하면 시간의 단위가 시이기 때문에 이 40분을 뭘로 바꿔야 된다? 40분을 시간으로 바꾸어서 써야 되는 거지. 40분은 60분의 40이고 40시간이 되는 거고 약분하면 3분의 2 시간이 되는 거야. 따라서 시계는 40을 쓰면 절대 안 되고 3분의 2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양변에 12를 곱하면 3x-x는 8, 2x는 8에서 x는 4가 되므로 거리는 2번 4km. 문제 807번. 동생이 집을 나선 지 15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매분 8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200m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과 만나게 되는지 구하시오. 그럼 형이 출발한 지, 형이 출발해서 동생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x분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도 동생하고 형을 비교해서 써보면 여기 거, 속, 시가 있고 동생의 속력은 매분 80m/분이 되는 거고 형의 속력은 200m/분 분소. 그 다음 형의 시간, 형이 걸린 시간, 동생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x분이라고 하면 동생의 시간은 봐. 동생은 15분 형보다 먼저 나갔어.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먼저 나간 사람이 15분 더 걸리는 거지. 따라서 동생의 시간은 x 플러스 15가 되는 거야.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동생의 거리는 80에 x 플러스 15가 되는 거고 형의 거리는 200x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뭐냐면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동생도 집에서부터 어느 정도 가는 거지. 그치? 여기가 집이면 동생도 여기서 출발하고 형도 집에서 출발이야. 그리고 동생과 형이 어느 정도 가서 이 거리에서 만난 거잖아. 그러면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가 현재 뭐야? 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리가 같다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문제를 읽어보고 두 사람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식도 거리가 같다라는 식으로 세워줄 거야. 자, 거리는 80의 x 플러스 15는 200x 이렇게 되는 거지. 양변을 40으로 나누면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5가 되는 거지. 전개해보면 2x 플러스 30은 5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0, x는 10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답은 몇 분 후 형이 출발한 지 10분 후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혹시 동생이 출발한 지는 동생은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니까 동생이 출발한 지는 25분 후가 되는 거지. 문제 808번. 민우는 집에서 오전 8시에 매분 100m의 속력으로 걸어서 출발하였다. 민우가 출발하고 15분 후에 누나가 자전거를 타고 매분 200m의 속력으로 민우를 따라갈 때
민우와 누나가 만나는 시각을 구하시오. 이거는 지금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누군가의 시간을 x라고 한 다음에 그걸 구해서 8시에서 해결을 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은 민우가 누나와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x라고 할 거야. 위에서 한 것처럼 민우가 있고 누나가 있으면 거, 속, 시가 있는 건데 속력은 민우가 100m/s 분이고 누나는 200m/s 분이 되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민우의 시간을 x라고 한다고 그랬지. 민우는 8시에 출발해서 x분 후에 누나를 만나는 거고 누나의 시간은 민우가 출발하고 15분 후에 나간 거야. 그럼 민우보다 15분을 더 적게 걸린 거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누나의 시간은 x-15가 되는 거야.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민우의 거리는 100x, 누나의 거리는 200가로 x-15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움직인 거리가 같은 문제지 출발 지점에서 만날 때까지 간 곳이 같으니까.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100x는 200의 x-15 양변을 100으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x는 2x-30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0 x는 30이 되는 거지. 따라서 만나는 시간은 8시에서 30분 후에 만나는 거죠. 30분 후에 만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민우와 누나가 만나는 시각을 구하는 거지. 그럼 8시에다가 30분을 더 더하면 되니까 만나는 시각은 오전 8시 30분이 되는 거야. 문제 809번. 둘레의 길이가 4000m인 호숫가를 A, B 두 사람이 어느 한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걷는다. A는 매분 60m의 속력으로 B는 매분 40m의 속력으로 걷는다면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호수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호수가 둘레가 4000m인데 지금 요 출발 지점에서 A하고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말은 A는 지금 여기서 A가 지금 속력이 더 빠르니까 A가 이렇게 출발해서 한 이 정도 왔을 때에 B는 여기서 이만큼 왔겠지? 이 지점에서 만난 거지. 그럼 이때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지. 근데 여기서 봐봐. 노란 거하고 연두색 합친 거리가 호수 둘레가 되는 거 보이지?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서도 A하고 B를 써놓고 속, 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속력은 A의 속력이 60m/s 분이고 B의 속력은 40m/s 분이 되는 거지. 그럼 시간은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다시 만납니까? 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x가 되는 거지.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두 사람이 같으니까 이때 거리는 60x가 되고 그 다음 B의 거리는 40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 호수 둘레랑 같은 거 보이니? 그래서 두 사람의 거리의 합 60x 플러스 40x가 바로 호수 둘레 40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해주면 100x는 4000이 되고 x는 40이 되므로 답은 40분이 되는 거지. 40분. 답은 40분.
그래서 이렇게 호수 문제가 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서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이런 문제는 다. 그럼 얘는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 호수 둘레가 된다라는 걸 가지고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야. 문제 810번. 수진이와 종우는 둘레의 길이가 3km인 원 모양의 산책로를 걸으려고 한다. 같은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수진이는 분속 30m, 종우는 분속 20m로 걸을 때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가?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지. 수진이 종우하고 시 하며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니까 시간이 X분이 되는 거고, 수진이의 속력은 분속 30m/분. 그러니까 분속 30m. 그 다음 종우는 분속 20m가 되는 거지. 두 사람 수진이의 거리는 30x가 되고 종우의 거리는 20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 30x 플러스 20x가 바로 호수의 둘레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또 역시 3 이렇게 써놓으면 절대 안 돼. 자, 거리의 단위는 지금 뭐냐면 미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준 3000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50x는 3000 해서 x는 60분이 되는 거지. 답은 4번. 문제 811번. 근인의 집과 현은이의 집 사이의 거리는 1600m이다. 근인은 매분 50m의 속력으로, 현은이는 매분 30m의 속력으로 각자의 집에서 상대방의 집을 향하여 동시에 출발하였다. 이때 근인은 집에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현은이를 만나겠는가?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근인의 집이고 여기는 현은이의 집인데 전체 거리는 1600m가 되는 거고, 자, 근이랑 현은이랑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는데, 지금 근이가 동시에 출발해서 같이 갔는데 근이가 속력이 빠르니까 이만큼 왔을 때 현은이는 요 정도 왔겠지.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 근이가 움직인 여기다 집에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이 x미터가 되는 거고, 여기는 1600 마이너스 x미터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처럼 선생님 거속시 써보면 근이하고 현은이가 있으면 시. 그러면 거리가, 근이의 거리가 x고 현은이의 거리는 1600 마이너스 x. 속력은 근이는 50m/분. 그 다음 현은이는 30m/분. 이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50분의 x가 되는 거고, 얘는 30분의 16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어떤 식이 필요하냐면, 지금 시간이 같은 거잖아. 근이하고 현은이가 움직여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같으므로 50분의 x는 30분의 1600 마이너스 x가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 150을 곱하면 3x는 8000 마이너스 5x, 8x는 8000, x는 1000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근데 혹시 이 문제가 위에 810번과 같은 풀이로 풀 수 있거든. 810번은
두 사람의 거리가 두 사람 거리의 합이 1600m이다 라고 풀 수도 있거든. 그때는 x를 뭐로 해야 되냐면 거리가 아니라 시간을 x로 두고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자, 근이가 걸린 시간은 시간이 x이면 거리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근희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근희의 속력이 뭐냐면 50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현은이의 거리는 30x가 되는 거야. 따라서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은 50x 플러스 30x가 1600이 되고 80x가 1600이니까 x는 20이 되는 거야. 시간이 20분이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시간을 구해서 근이의 거리를 다시 구하면 돼. 근이의 거리는 여기가 나오니까 50 곱하기 20 하면 1000이 되는 거야. 1000m가 되는 거야. 아마 풀이는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한 번에 풀기 위해서 왼쪽처럼 풀어 놓은 거야. 문제 812번. 합창대회에서 상품으로 받은 공책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학생에게 3권씩 나누어 주면 10권이 남고 4권씩 나누어 주면 17권이 부족하다. 이때 학생 수와 공책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이때에는 우리가 공책 수를 x라고 하면 안 되고 학생 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 공책 수가 두 가지로 식이 세워지는 거지. 공책 수를 보면 공책 수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한 학생에게 3권씩 나눠준다. 3x에다가 플러스 10을 해줘야 되는 거지. 또 하나의 공책 수는 한 학생에게 4권씩 나눠주면 4x, 그 다음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지. 이때 공책 수는 같으므로 3x 플러스 10은 4x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7, x는 27. 따라서 학생 수는 27명이 되는 거고, 공책 수는 요거나 이 식이나 아무 데나 더 넣으면 되겠지. 자, 공책 수는 3 곱하기 27 플러스 10을 할게. 너는 37에 21, 81 플러스 10이므로 91이 되네. 공책 수는 91권이 되는 거야. 문제 813번. 학생들에게 귤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고 6개씩 나누어 주면 13개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때 귤의 수는 역시 학생 수가 x면 귤 수를 가지고 이제 식을 구해보면 되겠지. 귤의 수는 5x 플러스 3 하고, 또 하나의 귤의 식은 6x 마이너스 13이 되므로 두 개가 같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6, x는 16명, 학생 수는 16명. 그러면 귤의 수는 5 곱하기 16 플러스 3 하면 5, 6에 30, 80 플러스 3이므로 귤 수는 83개가 되는 거야. 답은 5번. 문제 814번.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청소를 한 학생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학생에게 9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부족하고 8개씩 나누어 주면 5개가 남는다. 이때 사탕의 개수를 구하시오. 역시 학생 수를 x라고 하면 사탕의 수는 9x 마이너스 3은 8x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풀어보면 x는 8, 학생 수가 8명이므로
사탕수를 구하면 8 곱하기 8 플러스 5 하면 88에 64 더하기 5는 69. 사탕수는 69개가 되는 거야. 문제 815번. 강당에 있는 긴 의자에 학생들이 3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10명이 남고 4명씩 앉으면 완전히 빈 의자 6개가 남고 다른 의자에는 모두 4명씩 앉는다. 이때 학생 수와 의자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러면 의자의 수를 우리가 X개라고 하면 3명씩 앉고도 10명이 남는다 했으니까 3x 플러스 10이 되는 거지, 학생 수는. 그 다음 4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처음 X개에서 6개를 뺀 의자 수. X개에서 6개를 뺀 거지. 그 6개를 뺀 의자에 4명씩 앉아 있는다 했으니까 학생 수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이때 학생 수가 같으니까 우리는 이게 같다라고 하고 풀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3x 플러스 10은 4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4 x는 34. 따라서 의자 수는 34개가 되는 거고 학생 수는 둘 중에 하나에다 넣으면 되겠지. 여기에 3x 플러스 10에다 넣을게. 3 곱하기 34 플러스 10 하면 3, 4, 12, 102 플러스 10 해서 112명이 되는 거지. 따라서 학생 수는 112명, 의자 수는 34개가 되는 거야. 문제 816번. 강당에 있는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았는데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6명이 남고 한 의자에 8명씩 앉으면 완전히 빈 의자가 3개가 남고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는다고 한다. 이때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6명씩 앉은 의자 수를 X개라고 하면, 자, 여기다 선생님이 의자를 처음에 이렇게 가면 의자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의자가 몇 개냐면 전체 X개가 있는데 X개에 6명씩 앉고도 6명이 남으니까 그때 학생 수는 6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한 의자에 8명씩 앉으면 완전히 빈 의자가 3개가 남대. 여기도 안 앉았고 안 앉았고 안 앉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2명만 앉은 거야. 그러면 이 4개는 전체 의자 수에서 4개는 빠지는 거지. 8명씩 앉은 의자의 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 마이너스 4개가 되는 거지, 의자 수가. 그러면 8명씩 앉았으니까 8에 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나머지 2명, 뒤에 있는 2명은 더해 주는 거지. 이때 학생 수나 이때 학생 수가 같으니까 같다로 연결해 주고 풀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6x 플러스 6은 8x 마이너스 32 플러스이니까 30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6 x는 18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의자 수가 18개이므로 학생 수는 6 곱하기 18 플러스 6 하면 되니까 6, 8에 48, 108 플러스 6은 114가 돼서 답은 114명이 되는 거야. 문제 817번. 학생들을 5명씩 세우면 마지막 줄에 3명이 서고 6명씩 세우면 마지막 줄에 1명이 서는데 5명씩 세울 때보다 한 줄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때 학생 수는, 선생님이 줄의 수를 네모라고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줄의 수가 쭉 가서 줄의 수가 X줄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줄인데
5명씩 세우면 마지막에는 3명이 선다라고 했거든. 5명씩 세우면.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3명이면 그 앞까지는 다 5명씩 이렇게 줄이 서 있는 거잖아. 그러면 5명씩 서 있는 줄의 수는 뭐가 되냐면 x-1 줄이 되는 거지. 5명이 서 있는 줄은. 그럼 그때 학생 수는 5명의 x-1 곱하기 5 곱하기 x-1 줄이지. 그 다음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두 번째에서는 6명씩을 이제 세우는 건데 6명씩 세우면 5명씩 세울 때보다 한 줄이 준다라는 말은 여기에는 서지 않고 그 다음 마지막 줄에는 한 명이 선대. 여기는 한 명이 서고 나머지는 다 6명이 서는 거지. 그러면 6명이 서는 줄의 수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처음 X줄에서 줄 2개가 빠진 x-2 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으로 써보면 너는 6명씩 x-2 줄이 있는 거고 마지막에 한 명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학생 수가 되니까 이때나 학생 수가 같으니까 같다로 연결해주고 풀면 되겠지 이제. 그럼 5x-5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는 6x-12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9 x는 9. 자, 9줄이 되므로 학생 수는 여기다가 넣어볼게. 옆에다 넣어도 되는데 그러면 학생 수는 5 곱하기 x가 9니까 9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하면 5, 8에 40 플러스 3은 43명이 되는 거지. 답은 5번. 문제 818번.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 혼자서 하면 4시간이 걸리고 B 혼자서 하면 1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 일을 두 사람이 함께 하여 완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자, 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전체 일의 양은 항상 1로 둘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A와 B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각각 A는 혼자서 하면 4시간이 걸린다. 전체 일을 하는데 4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A는 전체의 4분의 1을 하는 거고 B는 12분의 1을 하는 거지. 그럼 두 사람이 함께 하여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X시간 걸린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A가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하는 1시간 동안 4분의 1을 하니까 X시간 동안 하는 거는 4분의 1X고 B가 하는 X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 12분의 1X가 되는 거지. 전체 일의 양은 1이라고 했지. 그럼 양변에 11을 곱하면 3x 플러스 x는 12, x는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답은 3시간이 되는 거야. 문제 819번.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현우는 12시간이 걸리고 아라는 18시간이 걸린다. 이 일을 현우와 아라가 3시간 동안 함께 하다가 현우가 혼자서 완성하려고 한다. 현우가 혼자서 일한 시간은 몇 시간인지 구하시오. 그럼 현우가 혼자서 일한 시간이 X시간이 되는 거지. 그럼 전체 일의 양은 1인 건 똑같고, 자, 현우와 아라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1시간 동안 하는
1의 양을 각각 우리는 전체의 현우는 현우 아라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각각 12분의 1, 그 다음 아라는 18분의 1이라고 하면 현우와 아라가 3시간 동안 함께 일을 했다라는 거는 12분의 1 플러스 18분의 1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둘이 합쳐서 3시간이니까. 그 다음 현우 혼자서 일한 시간이 X 시간이니까 현우가 플러스 12분의 1 X 1개 전체 1의 양이 되지. 그러면 전개하고 이제 그 양변의 분모를 없애볼게. 전개하고 그러면 얘는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x는 1. 양변에 11을 곱하면 3 플러스 2 플러스 x는 12. 따라서 x는 12 마이너스 5 하면은 7이 되는 거지. 답은 7시간이 되는 거야. 문제 820번. 소희네 집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하려고 한다. 소희가 혼자 하면 10일이 걸리고 아버지가 혼자 일을 하면 5일이 걸린다고 한다. 아버지가 혼자서 2일 동안 칠한 후 나머지를 소희와 아버지가 함께 칠해서 완성하였다고 할 때에 소희와 아버지가 함께 일한 날은 총 며칠인가? 소희와 아버지가 일한 날이 x1이라고 하고 식을 세우면 전체 일의 양은 1이고 소희하고 아버지가 하루 1일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각각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전체 10분의 1, 그 다음 아버지는 전체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아버지가 혼자 2일 동안 일한 양은 아버지는 5분의 1 곱하기 2, 그 다음 플러스 두 사람이 함께 x1을 한 거니까 10분의 1 플러스 5분의 1 x 한 거지. 두 개 더한 게 1이 돼야 돼. 그러면 5분의 2 플러스 10분의 3 x는 1. 양변에 10을 곱하면 4 플러스 3 x는 10. 3 x는 6, x는 2. 답은 2일이 되는 거지. 문제 821번. 어떤 물건을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원가에 대하여 10% 이익이 생겼다.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시오. 그럼 물건의 원가가 X가 되는 거고, 그러면 원가 나오면 정가가 나오는 거지. 정가는 X에 30%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0.3x 하면 1.3x1이 되는 거고, 판매가는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했다라니까 1.3x 마이너스 600이 되는 거야. 이제 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익금에서 식이 나오는 거야. 이익금이라는 말은 이익금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가 이익금이 되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식을 세워보면 판매가가 1.3x 마이너스 600원에서 원가를 뺐더니 이익금은 원가의 10%니까 원가가 x니까 0.1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양변에 10을 곱하면 13x 마이너스 6000 마이너스 10x는 x 이쪽으로 보내면 2x는 6
6천이 되는 거지. 여기 보면 마이너스 11x니까 x는 3천이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3,000원이 되는 거야. 3,000원. 문제 822번. 어느 상점 주인은 가방을 원가의 20%의 이익을 더하여 정가를 매겼다. 할인 기간에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하여 팔면 한 개당 6,000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할 때 이 가방의 원가는 또 써보면 원가는 X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정가는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였다. X 플러스 0.2X 하면 1.2X. 판매가는 1.2X 마이너스 2,000.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이제 이익금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판매가 1.2x 마이너스 2,000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금 한 개당 6,000원이 남는다라고 한 거지. 양변에 10을 곱하면 12x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마이너스 10x는 하나 둘 셋에다가 10을 곱하니까 6만. 그러면 2x는 2만 넘어가면 8만이 되는 거지. 더하니까 8만. x는 4만 원이 되는 거지.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야. 문제 823번. 원가가 32,000원인 원피스의 원가의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물건이 팔리지 않아 다시 정가의 X%를 할인하여 팔았더니 원가에 대하여 10%의 이익이 남았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원가 32,000원. 그 다음 정가는 32,000 플러스 32,000 곱하기 0.2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32,000원 플러스 32,000 곱하기 0.25는 0.25 4분의 1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4분의 1을 곱해주면 8,000원이 되고 는 4만 원이 되는 거야. 자, 정가가 4만 원이면 정가의 X%를 할인하여 팔았다라는 말은 판매가는 4만 원 마이너스 할인했으니까 4만 원의 X%는 100분의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너를 간단하게 바꾸면 4만 원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100분의 X가 되는 거야.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익금 가지고 식을 세우면 판매가 4만 원에 1 마이너스 100분의 X 마이너스 32,000원은 원가의 10% 32,000원 곱하기 0.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먼저 해보면 4만 원 마이너스 약분하면 400 x 마이너스 32,000은 3,200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400x는 4만에서 32,000 빼면 8,000원인 거고 마이너스 8,000원으로 가니까 8,000 하면 11,200원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8,000원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8,000 플러스 3,200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400x는
8,000에서 3,200원을 빼면 4,800원 마이너스, 따라서 x는 12가 되는 거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몇 퍼센트,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12만 쓰면 되는 거야. 문제 824번. M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8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 수는 5%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2명이 늘었다고 할 때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하면 작년 여학생 수가 8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증가하고 감소한 양을 가지고 보면 작년의 수에 비해 올해는 5% 증가했대. 작년의 5% 남학생은, 그럼 작년의 5%이면 0.05x가 되는 거고, 여학생은 감소니까 마이너스 작년의 800 마이너스 x의 0.0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개 한 값이 12명이 늘었다 하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해서 풀어보면 5x 마이너스 2 곱하면 1600 마이너스 플러스 가로 풀면 2x는 1200. 그러면 7x는 넘어가면 2800이 되고 x는 40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작년에 남학생 수는 400명이 되는 거야. 400명.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 학생 수 플러스 올해는 작년 남 플러스 작년보다 5% 증가했으니까 작년 남의 5% 이게 되는 거지. 작년 남의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400 플러스 400 곱하기 0.05가 되는 거야. 그러면 400 플러스 4, 5, 20이니까 420이 돼서 올해의 남학생은 420명이 되는 거야. 문제 825번. 소연이네 학교의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는 5% 감소하고 여학생 수는 10% 증가했다. 작년의 전체 학생 수는 300명이고 올해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3명이 증가했을 때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의 함정은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작년의 학생 수를 x로 해야 돼. 올해를 x로 하면 식이 안 세워지거든. 그러면 작년 여학생을 x라고 하면 작년 남학생은 작년에 전체 인원이 300명이니까 300 마이너스 x가 되거든. 그러면 올해 증가하고 감소한 양만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3명이 증가한 거잖아. 즉 남학생 수가 5% 감소하고 여학생 수가 10% 증가한 걸 더한 게 3명이 됐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남학생 수는 작년의 5% 감소니까 마이너스 0.05의 가로 남학생 300 마이너스 x, 여학생 수는 증가했으니까 작년의 10% 증가니까
0.1x가 되는 거지. 증가하고 감소한 양 더한 게 전체적으로 3명이니까 3이 되는 거야. 양변에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5의 가로 300 마이너스 x 플러스 10x는 여기다가 100을 곱한 거야. 양변에 100을 곱한 거. 100을 곱하면 여기가 300이 되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1500 플러스 5x 플러스 10x는 300 15x는 1800 x는 12 0 x는 120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작년에 여학생이 120명이니까 올해 여학생은 작년 120명에다가 작년의 10%가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120 곱하기 0.1 하면 너는 132가 되는 거지. 따라서 답은 132명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문제 826번. 작년 A그룹과 B그룹의 매출액의 합은 115억 원이었다. 올해 A그룹의 매출액은 4% 감소하고 B그룹의 매출액은 12% 증가하여 두 그룹의 매출액의 총합이 120억 원이 되었다. 고 할 때의 작년 A그룹의 매출액은, 자, 문제를 읽어보면 작년의 매출액은 115억 원이고 올해 매출액은 120억 원이야. 그러면 작년에 비해 올해는 몇억 원이 늘었냐면 5억 원이 증가한 거지. 매출액이 5억 원이 증가한 거야,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증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작년 A그룹의 매출액을 X억 원이라고 한다면 B그룹의 매출액은 115 마이너스 X억 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증가하고 감소한 양만 가지고 따지면 올해는 작년의 4%가 감소했어. A그룹은. 그럼 마이너스 0.04 작년의니까 X고, 플러스 B그룹의 매출액은 12% 작년의 12%니까 0.12 가로 115 마이너스 X억 원이 증가했다라는 거지. 12% 이거의 12% 두 개 합친 게 120억 원이라고 쓰면 절대 안 돼. 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한 양은 5억 원이 되는 거지. 이걸 풀면 되는 거야. 여기 120 쓰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해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에 115 마이너스 x는 5, 100이 되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곱하기 115는 1380이 되고, 마이너스 12x는 500. 그러면 마이너스 16x는 넘어가면 880이 되고, 마이너스 880이 되고, x는 나누기를 하면 55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단위가 억 원이므로 답은 3번 55억 원이 되는 거야. 827번. 다음은 고대의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제자는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내 제자의 절반은 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자가 4분의 1,
또 7분의 1의 제자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깊은 사색에 잠겨 있다. 그 외 여자인 제자가 3명이 있다. 그들이 제자의 전부이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제자 전부를 x명이라고 하면 x의 절반이라는 말은 2분의 1x가 되는 거지. 2분의 1x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그 다음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자는 4분의 1x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제자는 7분의 1x가 되고 나머지는 3명이 있는 거지. 이걸 다 더한 게 제자이므로 전체 합은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 28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면 되는 거지. 그럼 14x 플러스 7x 플러스 28을 곱하면 4x 마이너스 28x는 28 곱하면 마이너스 넘어갈게. 3, 8에 24, 3, 2, 6, 84가 되는 거야. 다 정리를 하면 18, 25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84. 따라서 x는 3, 2, 6, 3, 8에 24, 28명이 되거든. 이때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자는 28 곱하기 4분의 1이므로 답은 7, 답은 7명이 되는 거야. 문제 828번. 다음은 우리네 가족이 놀이공원에 갔을 때의 상황이다. 우리네 가족이 놀이공원에 처음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가져간 돈을 x1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누리네가 사용한 돈의 총 합이 x1이 되는 거지. 놀이공원의 입장료는 처음 가진 돈의 4분의 1이었고, 자, 입장료는 처음 가진 돈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x고, 플러스 놀이기구를 타고 점심을 먹는데 처음 가진 돈의 3분의 1을 사용했고, 점심 먹는데 사용한 돈은 3분의 1x, 플러스 미술관에서 관람료로 처음 가진 돈의 6분의 1을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돈은 6분의 1x, 플러스 돌아오는 길에 우리 동생에게 기념품을 사는데 처음 돈의 5분의 1을 사용했으니까 5분의 1x. 집에 와서 남은 돈을 확인해 보았더니 플러스 6,000원까지 했더니 전체 돈은 우리 가져간 처음 돈이 x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양변에 지금 4, 3, 6, 5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60을 곱하면 되는 거네. 60을 곱하면 15x 플러스 20x 플러스 10x 플러스 12x 마이너스 60x는 마이너스 60을 곱하면 36,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거야. 다 더하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6만, x는 12만. 답은 그래서 12만 원이 되는 거야. 답은 12만 원.